일단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얼룩덜룩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111.9K인데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111.4K였거든요. 그래서 이더도 4,5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4,500 한 30달러 선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오전보다는 조금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쉽게 주지 않는 시장. 엔비디아의 이 급락이 나왔는데 솔직히 뭐 급락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때는 5%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대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또 AI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답답해 보여도 시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과연 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 고래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고래들이 좀 최근에 움직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단 고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로 이제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락의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고래는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진짜 쫄지 말자.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 맥락이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래들의 움직임과 연관해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리면서 떡상이 아닌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틀은 엔비디아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캡처했을 때가 한 오전 11시 요때였었는데 마이너스 2.89%, 그러니까 지금 폐장을 하고 나서 개장 전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8% 정도 하락을 보였고 한때는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181달러 선이니까 크게 꺾였다, 뭐 이렇게 제가 급락이라 했지만 솔직히 급락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예상치 웃돈 실적에도 시간에서 3%대 하락, 이때는 또 3%대가 하락을 했었나 봐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56%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는 살짝 아래로 꺾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의 하락이 나온 뭐 이유 중에 하나를 뭐 데이터 센터의 예상치보다 살짝 아래로 떨어진 요것을 뭐 얘기를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가이던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지금 기대치를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시장의 기대치는 높았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도 마찬가지고 또 순이익을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도 좀 훨씬 좀 많이 나와야,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거든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평균적으로 지난 12분기 동안 평균적으로 7.7%의 변동폭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폭발적인 등락률이 나왔었던 것인데, 근데 지금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그거보다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의 그 기대치는 그거보다는 더 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았는데 예상치는 물론 웃돌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또 충족시키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의 이 성장이 꺾이느냐 그 여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AI 성장이 계속이 된다면 저는 AI 버블이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어제 실적 발표를 해서 AI 성장이 꺾이면서 AI 버블도 꺼지게 되느냐, 최근에 그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젠슨 황이 CEO죠. 엔비디아 CEO가 중국에 올해 70조 원의 기회가 있다. 블랙웰 판매도 미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블랙웰이 칩 중에서 이제 최첨단, 이제 고성능의 칩 이름이 블랙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 후에 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이 매년 50%씩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엔비디아 중국향, H20 일부 고객의 라이선스 발급, 또 허니웰 출시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분기 가이던스도 중국의 그 매출을 제외를 하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중국은 플러스 알파의 값,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중국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아예 수출을 제한을 하다가 올해 이제 7월 달쯤인가 그 H20 요 칩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쓰지 말아라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아예 안 쓴다, 뭐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엔비디아 측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별도의 칩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 뭐 그것이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계속 노력 중인데, 그래서 뭐 올해 70조 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예상이고 실질적으로 가이던스 발표했을 때는 다 제외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플러스 알파의 값이고, 만약에 진짜 중국의 그 길이 뚫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엄청난 그 매출 그 성장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 그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이 AI의 지금의 흐름이 전혀 꺾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걸 아직 말씀 안 드렸네요.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AI 혁명 시작 단계 중심엔 엔비디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소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을 인식하면서 활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중심 기업 중 하나가 엔비디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지금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AI 혁명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올라선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서야 시작이 AI에 대한 그 본격적인 AI 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막 출발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I 버블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버블 안에서 이제 암호화폐도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비록 뭐 엔비디아가 시장의 반등세를 뭐 가져다 주는 그런 흐름이 뭐 아쉽게도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AI의 성장은 계속되는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완전히 꺾이면서 최악의 결과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하락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수준에서 딱 나오지 않았나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라 오히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치가 높은 거니까 뭐 전혀 지금 성장이 꺾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에 시원한 반등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시간봉 일봉으로 또 체크를 해보면, 일단 4시간봉으로 볼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잭슨홀 빔 요때 이후로 해가지고 하락 추세를, 가파른 하락 추세는 뚫긴 했지만 이 하락 추세는 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여기를 지금 뚫어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하락 추세를 뚫긴 했으나 애매하게 지금 강한 돌파로 해서 뚫은 게 아니라 시간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약간 뭔가 상승을 하긴 하지만 약간 지금 약간의 상승과 횡보를 하면서, 횡보도 아니죠. 어쨌든 시간의 힘을 빌려서 결국엔 이제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 하락 추세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계는 어쨌든 돌파를 했으니까 확실한 게 돌파한 게 맞아. 그래서 요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하고 나서 계속 요 하락 추세 요 선을 또 맞닿은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확실하게 돌파를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중이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점을 계속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저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또 112K를 넘어섰는데
어제도 그렇고 어제 밤에도 이 112K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엔 살짝 떨어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윗골이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는 이 112K가 저항대로 작용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일봉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 단기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서 이제 121선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때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121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어쨌든 121선을 지켜주면서 말아올린 흐름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찐 곡소리는 피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 하락 추세는 잭슨홀 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충격의 이 PPI가 나온 이후로 지금 쭉 꺾였어요. 그렇다면은 하락 추세도 일단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자리 정도 되니까 한 113.6K 정도 되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4K 이상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요 하락 추세를 깨게 된다. 그리고 만약 오늘 못 깨서 내일까지 가게 된다라고 보면은, 내일은 이제 하락 추세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한 112.8K니까 한 113K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이 충격의 PPI 이후에 이어진 하락 추세는 깨게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한 114K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난 8월 15일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충격의 PPI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거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8월 14일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치가 0.2였는데 0.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0.7%포인트나 올라가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 봐서도 예측치가 2.9%였는데 3.7%나 나오게 되면서 튀어도 너무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때 뭐 미 증시가 크게 출렁이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 그때 이후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선을 넘은 지금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가지수가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지표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지수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정확히 2주 뒤인 금요일 밤 9시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8월 29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밤 9시 반에 이제 요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PC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지표 발표가 중요해진 만큼 PC에도 매우 큰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CPI나 PC가 튀게 되면은 미 증시의 급락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이 PC가 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때처럼 갑자기 너무 이렇게 튀는, 그러니까 뭐 살짝 올라갈 수 있어도 너무 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 예측치도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보통 하루 전이면 나오는데 왜 안 나왔는지, 일단은 예측치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PC가 튀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튀게 되면은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오타났네요. 금리 인하 전망이 또다시 요동이 치게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시장에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이 PC 발표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호재로 인식을 하면서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9월의 금리 인하가 지금 80% 넘게 그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호재로 인식을 하면서 급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에 튀게 된다면, 그러니까는 이게 예측치보다도 훨씬 튀어서 이 PC가 발표가 된다면 이것을 악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급락의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을 이게 잘 나오면 뭐 상승이 나온다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잘 안 나올 경우에는 급락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관점을 뭐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은 튀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2주 만에 뭐 그렇게 튀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일도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메인 이야기죠. 답답해 보여도 시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1일 날 라이브 영상 때 알트장의 정확한 그 매도 시기, 이것을 기준으로 봐라. 알트 불장 명확히 알려주는 지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가우시안 채널인데, 그런데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이틀 전인가요? 저희 그 라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우시안 채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신 그 구독자님 계셨죠. 그래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트코인, 토털2, 토털3, 아더스 시총 모두 이 가우시안 채널을 주봉으로 봤을 때 불장의 시기를 정확히 나타낸 그 지표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토털2, 토털3, 아더스 시총은 이 초록색이 나왔을 때가 상승 채널이니까 이때 초록색 채널이 상승 채널이 나왔을 때가 그 불장의 시기인데 정확하게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가우시안 채널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떨어져야 이제 알트 불장이 오는 거니까 이제 하락 채널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2021년 대불장 시기, 그래서 빨간색의 이 채널을 보였었고, 또 2017년 때도 지금 살짝 잘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비트도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 채널로 됐고,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장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이 꺾이질 않았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때도 지금 초록색의 그 상승 채널을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써놨죠. 여전히 비트도미는 상승 채널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8월 11일 날. 지금은 어떨까? 과연 지금은 어떨까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초록색입니다. 여전히 초록색이에요. 아직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뭘 보고 지금 조금씩 불장을 향해 가고 있냐, 이 얘기가 왜 나올 수가 있느냐, 제가 언제 하락 채널로 전환이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계엄령 사태 수준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때를 보시게 되면은 하락 채널로, 빨간색 하락 채널로 변동이 될 때가 요 상승 채널에서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간색의 하락 채널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021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가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 뒤에 이렇게 하락 채널로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로 보여드리면 이 당시만 해도 지금 그 퍼센트가 살짝 안 보일 수 있어요. 60.59%로 이 상승 채널에 아직 진입도 못했었거든요. 이 당시가 딱 맞닿아 있어가지고 아직 상승 채널에 진입도 못해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또 이 상승 채널에 쭉 내려와서 거의 상승 채널 그 하단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58.2%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이때가 지금 60%, 그래서 60.59%여가지고 지난 7월 21일 저점인 60.43%를 뚫어라 라고 막 말씀을 드렸던 그 시기인데, 근데 지금 그 약세인 8월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8%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상승 채널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다. 그렇다면은 요것이 빨간색의 하락 채널로 변경될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좀 뚫고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채널이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하락 채널을, 이 상승 채널을 깨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점점 이 비트 도미는 하락하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 알트 불장의 그 시기로 또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채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락 채널로 변경이 되는 그 시기가 계엄령 사택 이때까지 떨어진 요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아마도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엄령 사태 때 어디까지 떨어졌었느냐? 그래서 54%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4%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좀 알트들이 많이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고려한 시기가 54%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54% 이후부터는 분할 매도를 이제 고려할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까지 내려왔으니까 매우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뭐 답답하고 안 오르는 것 같고 지지부진하고 뭐 그렇게 아마 여러분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은 조금씩 불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9월 약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도미는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딱 보이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가자. 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의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코인장 같은 경우는 이 짬밥 경험이 진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사이클 이상 좀 경험을 해야지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 이제 11월 달에 그때도 트럼프 당선했을 때 막 올랐었잖아요. 그때 들어온 분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신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작년 3월 달까지도 이 비트코인 ETF가 막 승인이 되고 하면서 그 시기에 반짝 그 불장 시기에 또 진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진입하신 분도 완벽한 사이클을 아직 다 거쳐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는 경험, 짬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만 좀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일단 경험이 없으신 좀 짧으신 분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가지고 가면서 한 사이클을 다 겪어보면은 또 다음 사이클에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시장에 끝까지 좀 살아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의 이 8월, 9월을 또 잘 버텨보자. 그러니까 8월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3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9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9월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정말 9월이 약세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한 초중순까지만 약세를 겪다가 이제 중순 이후로는 또 이제 상승이 나올지 그게 딱 지난 해였다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9월이 딱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그냥 9월달 월 말 끝까지 약세의 흐름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잘 버티자. 계절적 요인 절대로 무시 못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고 당장에 좀 8월, 9월은 잘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확인을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고 또 저의 생각,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